평생 장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너 지금 나한테 떠넘기려고? 형님도 떠넘기려고 하시잖아요. 누가 모실 거냐고? 형님이요. 너가 해야지. 두 아들이 복도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70세 이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어이없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자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책가방 맨 큰아들 민수,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작은 아들 민호, 그리고 두 아들의 결혼식 사진까지. 참 고생 많이 했지. 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새벽 5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걱정이었고 손님이 많은 날이면 몸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아들들을 위해서였어요. 큰아들 민수는 성실하게 공부해서 중견기업 회사원이 됐고 작은 아들 민호는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죠. 두 아들 다 대학까지 보냈다는 게 명자에겐 자랑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명자는 앞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명자는 그날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작은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으니까요. 명절이면 더 좋았어요. 큰아들네 집에 두 가족이 모두 모였거든요.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큰며느리 수진이 음식을 차리고 작은 며느리 지영이 과일을 깎아주는 모습. 명자에겐 그게 천국이었죠. 어머님, 고기 더 드세요. 수진이 명자 앞에 고기를 놓아줬어요. 어머님, 제가 깎은 사과예요. 드셔보세요. 지영이도 사과를 건넸죠. 명자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형제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어요. 명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죠. 민호야, 우리 엄마 모시는 거 반반씩 하자.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죠. 형님 걱정 마세요. 민호가 대답했죠. 명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의족해 지내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명자는 손주들을 한 명씩 안아줬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 거죠? 손주가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또 올게. 명자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너희들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손주들이 대답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두 아들 다 효자로 키웠네. 며느리들도 착하고.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날 밤 명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애들 잘 컸어. 걱정 말아요. 명자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후 명자는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자꾸 목이 마르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됐죠. 쉽게 피곤해졌어요. 나이 탓인가.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결국 명자는 병원 예약을 잡았죠. 병원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명자는 의사 앞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죠. 어르신, 혈당이 많이 높으세요. 당뇨입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뇨요? 네,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명자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병원 갔다 왔는데 당뇨래 심하다고 약 먹어야 한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민수가 말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다음 주 병원 언제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명자는 조금 안심이 됐죠.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민수가 차로 명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거든요. 큰며느리 수진도 함께 왔죠. 어머님, 검사 잘 받으세요. 저희는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명자는 고마웠죠. 일주일쯤 지나서 작은 아들 민호도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왔죠. 엄마, 이거.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명자가 받아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약값이라도 쓰세요. 엄마 약값 많이 들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돈 있어. 명자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잡았어요.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효자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며느리들도 잘해줬어요. 큰며느리 수진이 반찬을 해서 가져왔죠. 어머님,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드셨다가 혈당 체크해보세요. 작은 며느리 지영도 집에 들렀어요. 어머님, 이거 현미예요. 당뇨에는 흰쌀밥보다 현미가 좋대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명자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행복했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이번 주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 저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동생한테 한번 부탁해보세요. 동생이 엄마 집이랑 더 가까이 살잖아요. 명자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이번 주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 저도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형님한테 물어보셨어요? 형이 바쁘대. 아, 그래도. 형님이 좀 시간 내셔야죠. 형님이 장남이신데. 전화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엄마, 제가 다음 주는 시간 낼게요. 이번 주만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명자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가슴 한쪽이 허전했죠.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일어나서 혼자 택시를 불렀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귀찮아 하더라고. 그러게요.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명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우리 애들은 아니겠지.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명자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6개월이 지났어요. 명자의 당뇨는 점점 심해졌죠.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했어요. 혈당 체크도 자주 해야 하고 약도 늘었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병원만 서너 번 다니까 교통비에 검사비까지 부담이 됐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혼자 다니는 게 불편해진 거였어요. 가끔 어지러워서 길에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명자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이번 주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 저 이번 주 출장인데요. 부산 가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바빴어요. 그럼 다음 주에라도. 엄마, 동생이 가까이 사니까 동생한테 한번 부탁해보세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이번 주 병원 좀. 엄마, 형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이 출장 간대. 전화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형님이 장남이신데요. 형님이 모셔야죠. 저도 요즘 애들 학원 픽업에 회사 야근까지.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결국 명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죠.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노인들이 많았어요. 딸이 부축하는 할머니, 아들이 휠체어를 미는 할아버지. 명자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오후였어요. 명자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손주도 보고 싶어 민호네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가까이 사니까 버스 타고 금방 갈 수 있었거든요. 민호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초인종 누르려던 손을 멈췄어요.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왜 저만 자꾸 시켜요? 엄마 병원은 형님이 모시고 가셔야죠. 저도 바빠요. 스피커폰이었나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야, 너 가까이 사니까 네가 자주 좀 봐줘야지. 나 출장 많고 바쁘다고. 동생이 좀 희생해야지. 희생이요? 형님만 편하시려고 하시네. 저도 애들 있고 바빠요. 명자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숨소리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죠. 그럼 우리 반반씩 하든지. 반반요? 형님네가 돈 더 많이 버시잖아요. 형님네가 더 하세요. 뭐, 너 지금. 명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돌아섰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눈물이 났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죠. 서로 떠넘기는구나.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와 민호의 연락처를 보다가 그냥 껐어요. 전화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명자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명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인데 이제 짐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들들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장남이 모셔야죠. 가까이 사니까 내가 봐줘야지. 아무도 자기가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서로 떠넘기기만 했죠. 명자는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명자는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데 발이 헛디뎌졌어요. 으악! 명자의 몸이 화장실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죠.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명자는 바닥에 겨우 기어서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두고 온 핸드폰을 찾았어요. 다행히 화장실 근처 문 앞에 있었죠. 손을 뻗어 겨우 집어들었어요.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연결됐죠.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뭔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엄마, 지금요? 저 내일 아침 일찍 회사 출장 가야 해서요. 동생한테 전화해봐요. 동생이 가까이 살잖아요. 민수야. 엄마, 미안. 진짜 중요한 출장이라서. 동생한테 전화해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명자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엄마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어. 엄마, 저 내일 애들 학원 픽업해야 해서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형이 출장 간대.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럼 119 부르세요. 형님이 장남이시니까 형님한테 다시 전화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혼자 사는 노인인데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겠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응급대원들이 명자를 들것을 태웠죠.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입원실 2인실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자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명자는 혼자 링거를 맞으며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혹시나 아들들한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셋째 날 오후 병실 문밖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귀를 기울였죠. 야, 내가 왜 가야 돼? 너 엄마 집이랑 가까이 산다며.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모셔야죠.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떠넘기려고? 형님도 떠넘기려고 하시잖아요. 누가 모실 거냐고. 형님이요. 너지. 두 아들이 복도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봤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누가 모실 거냐? 병실 문이 열렸어요. 두 아들이 들어왔죠. 명자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했죠. 엄마, 주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 내일 와야겠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아들은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나갔죠. 퇴원 날이 됐어요. 의사가 명자에게 말했죠.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시니 당분간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돌봐드려야 해요. 민수와 민호가 의사 앞에 섰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결국 민수가 어쩔 수 없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좀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명자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죠. 그래. 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민수네 집 작은 방에서 한 달쯤 지났어요. 명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방에서 보냈죠. 처음엔 큰며느리 수진이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명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거실에서 수진과 민수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어머님 약값이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요. 그럼 동생네가 반 부담해야죠. 왜 우리만 다 내요? 명자는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게 동생한테 얘기해볼까? 동생네한테 전화해봐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만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어느 정도 계셨으니까 동생네가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 수진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죠. 동서, 어머님 약값 50만 원인데 반반하는 거 어때? 수진이 작은 며느리 지영에게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스피커폰이었는지 지영의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형님, 저희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있어요. 형님네가 좀 부담해 주세요. 우리도 집 대출에 애들 학원비 많이 나가. 우리만 하라는 거야. 그럼 형님네가 더 버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돈 없어요. 뭐라고? 동서가 지금. 명자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앉아 벽에 기댔죠. 돈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들릴까봐요. 며칠 후 민수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 좀 나아지셨으니까 이제 내가 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형님, 저도 애들 있고 바쁜데요. 형제니까 교대로 해야지. 내가 한 달 했으니까 네가 한 달 해. 알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명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동생네 집에서 좀 계세요. 동생이 엄마 모시겠대요. 명자는 TV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며칠 후 명자는 민호네 아파트로 옮겼어요. 작은 며느리 지영이 현관에서 맞았죠. 어머님, 들어오세요. 지영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웃지 않았죠. 명자는 그걸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고맙다, 지영아. 민호네 집에서도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창문이 작고 짐이 쌓여 있었죠. 명자는 가방을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 며칠은 지영이 밥을 챙겨줬어요. 하지만 말수가 적었죠. 명자가 맛있다라고 해도 네라고만 대답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명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영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어머님이 계속 계시면 어떡해요? 형님네도 한 달 모셨으니 우리도. 그럼 우리도 한 달만 하고 다시 형님네 가시게 해요. 우리만 계속 모실 순 없잖아요. 명자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명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작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건물들만 보였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명자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인데 이제 짐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며느리들이 약값 때문에 싸우고 아들들은 서로 떠넘기고. 명자는 그 모든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럴 줄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짐처럼. 2주가 지났어요. 명자는 민호네 집에서도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어느 날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네 집에서도 2주가 지났어요. 어느 주말 아침 민수가 찾아왔어요. 두 아들이 거실에 모였죠. 명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잠깐 앉으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았고 두 아들이 명자 앞에 섰죠.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요양원 좀 알아봤어요. 명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집에 계시면 또 넘어지실 수도 있고.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이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니까 더 안전해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24시간 있으시고. 민호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일하느라 제대로 못 모시는데 요양원 가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명자는 두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봤어요. 아들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서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죠. 명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엄마. 민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명자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나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집에 갈게. 그동안 고마웠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요양원은 안 간다. 나 집에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아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죠. 명자는 방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옷 몇 벌, 약, 그리고 남편 사진 하나.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괜찮아. 여지껏 혼자 살았는데 뭐. 명자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민수와 민호가 복도에 서 있었죠. 택시 불러줘. 엄마, 택시 불러달라니까. 민수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택시를 불렀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명자를 두 아들이 지켜봤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발끈을 묶었죠. 택시가 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명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명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택시에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죠. 명자는 자기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아파트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죠. 명자는 창밖을 보며 아들들의 말을 곱씹었어요. 요양원, 전문적으로 케어. 결국 아들들은 명자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짐이 되니까, 돈이 드니까, 귀찮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명자는 닦지도 않았죠.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한 달 넘게 비워뒀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죠.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 명자는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구나.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명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불도 켜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명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집에 돌아온 명자는 며칠간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약 먹고, TV 보고. 여지껏 5년간 혼자 살아왔던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명자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민수네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 기대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민수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뻗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요양원 비용 알아봤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초인종 누르려던 손을 멈췄어요.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동생네랑 반반하면 100만 원씩.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100만 원씩. 그것도 부담인데. 어머님이 돈이라도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명자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2층 단독주택. 남편이랑 30년 전에 산 집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계단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2층 침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혼자 사는 집치곤 너무 넓었어요. 관리하기도 힘들었고요. 저녁이 됐어요. 명자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광고가 나왔죠. 시니어 여러분,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광고 속에서 할머니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깨끗한 원룸, 평평한 복도. 명자는 리모컨을 든 손을 멈췄어요. 메모지를 꺼내 전화번호를 적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복지주택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 겁니다. 입주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상담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명자는 꼼꼼히 듣고 메모했죠. 입주금과 월 관리비를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계산했어요. 집을 팔면 복지주택 입주금을 내고도 생활비가 남을 것 같았죠. 며칠 후 명자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집 좀 팔고 싶은데요. 어디 집이신데요? 명자가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거기요. 2층 주택이시죠? 좀 낡긴 했지만 위치가 괜찮아서 팔릴 겁니다. 한 달쯤 지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집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오셔서 계약하셔야죠. 명자는 부동산에 가서 매수자를 만났어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죠. 계약금을 받았어요. 2주 후 중도금을 받았어요. 명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예금을 합쳐서 복지주택 입주금을 납부했죠.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잔금일 일주일 전이었죠. 이사 날 명자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약 30년을 산 집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복지주택 원룸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깨끗했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니 계단 걱정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일주일 후 잔금일이 왔어요. 명자는 부동산에 가서 매수자를 만났죠. 집 열쇠를 건네주고 잔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조용히 살자. 아들들 신경 안 쓰고. 저녁이 됐어요. 복지주택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이웃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내 인생이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죠. 복지주택에서 3개월쯤 지났어요. 명자는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후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죠.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응. 명절인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명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 그래도 명절인데.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다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뭐 필요한 거?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이사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이사요? 어디로요? 복지주택. 여기서 살기로 했어. 복지주택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희 바쁘잖아.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며칠 후였어요. 복지주택 원룸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죠. 들어와.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아들이 원룸으로 들어왔죠. 작은 방을 둘러보는 아들들의 표정이 착잡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명자가 침대 끝에 앉자 두 아들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혼자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 좀 하시지.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밖에 살았을 때는 나 혼자였어. 너희가 나하고 같이 살 생각 없잖아. 나 역시도 그래. 아파트에서 얼마간 같이 있어 보니까 더욱 그렇더라. 민수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 괜찮아. 깨끗하고 편해.
엘리베이터도 있고. 민수가 명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명자는 손을 뺐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양원 얘기한 것, 엄마를 그렇게 대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 그래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눈치 안 봐도 되고, 짐 안 되고.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화내지도 않았죠. 그게 오히려 두 아들을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가봐. 너희도 바쁘잖아. 두 아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자주 연락드려도 돼요? 그래, 전화는 받을게. 영자는 문을 열어줬어요. 두 아들이 복도로 나갔죠. 조심히 들어가라. 영자는 문을 닫았어요. 창가에 앉아 공원을 내려다봤죠. 두 아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명자는 식당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명자 씨, 아드님들 다녀가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네, 다녀갔어요. 자주 오시겠네요. 글쎄요, 바쁜 사람들이라. 명자는 작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봤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명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자식한테 기대는 건 욕심이었나 봐요.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댈 곳은 결국 없더라고요. 명자는 창밖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밤이 됐어요. 명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편안했어요. 자식은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효도는 환상이에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래야 죽는 날까지 존엄하게 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